동국대는 열린전공학부를 계열별 분리 모집을 합니다. 학추와 정시다군으로. 그래서 그 계열별 분리 모집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공 선택은 계열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전공학부를 계열별로 뽑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계열별로 뽑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계열별로 뽑는 대학들이 선발 과정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전공 선택을 할 때는 무관합니다. 자,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렇게 계열을 나누어서 선발은 하지만, 선발 과정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만,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계열이 무관한 경우가 많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열린종합부 입문은 언어 역량과 사회적 소양이 중요하고, 이 열린종합부 자연은 수학적 역량과 과학적 소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양이라는 건 그냥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 역량이라는 건 좀 능력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양, 그러니까 사회 교과 중심의 그런 어떤 기본 밑받침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위에 국어, 영어, 외국어 교과 중심의 역량, 능력을 좀 중심적으로 보겠다. 이런 거고, 열린종합부 자연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과학이 밑에 깔려 있고 수학이 좀 더 중요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뽑을 때는 이렇게 자연하고 인문을 나누어서 뽑고,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는 좀 무관하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대학 광역 모집, 바이오 시스템 대학 광역 모집을 실시하는데, 역시 학추 및 정시 다군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집을 하는데, 이게 바이오 환경과학과와 바이오 환경과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식품생명공학, 의생명공학의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바이오 시스템 대학으로 들어가면 이 4개의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개의 모집 단위도 별도로 전공 모집을 실시해요. 전공 모집을 실시하는데, 이 바이오 시스템 대학으로 들어가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평가 연계 필요 역량이 있는데, 여기는 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소양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 중심되는 능력은 과학적인 능력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열린종합부 자연은 수학의 그 등급이나 성취나 아니면 또 교과목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쵸? 네.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학적 역량, 그러니까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서는 과학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의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되셨죠? 동국대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동국대에서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동국대에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국대는 학추의 서류평가 영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학추에 보면 서류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대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추의 이 학생부의 전 영역에서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교과 관련 영역에서 그 교과 발달사항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것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 행특도 보고 다 보는데 창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는 창체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봐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5학년도부터는 창체를 제외한,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에서 창체를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본다라는 그 차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으로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행특을 안 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과 학습 및 발달 사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행특도 보고 보는데 창체 부분이 빠진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평가를 하는 기준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보면 오른쪽은 학추고 왼쪽은 두드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드림인데 그 두드림에서 두드림과 학추가 학업 역량과 인성 및 사회성은 똑같이 보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전공 적합성을 보는 부분이 있고 진로 역량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드림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이걸 50%를 보지만 학추에서는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30%만 보고 학업 역량을 50%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학추 반영 교과목이 상위 10과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쵸? 네, 학추 반영 교과목이 10과목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특이한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10과목만 보기 때문에 상위 10과목만 보기 때문에 교과가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서류평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기초학업 역량이나 학업 주도성과 같은 이 학업 역량을 많이 보고 탐구 역량, 진로 역량은 진로 탐색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오늘 제가 서강대 관계자와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표현 중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로 탐색 노력과 적합성 중에 진로 탐색 노력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 서강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적합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두드림 전형에서 많이 보는 것인 반면에 학추 전형에서는 그런 탐색의 노력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아까 샤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는 동국대는 이게 이제 동국대 발표한 결과인데 보시면 전과목 평균은 2.1, 2.23이지만 합격자의 사회학 전공에 2.1, 2.23이지만 10과목은 1.04의 평균이고 최저가 1.1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만큼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들인 거죠. 예, 똑같은 아이들인데 전과목을 했을 때 2.1의 평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10과목 평균을 했더니 1.04라는 평균을 갖더라. 그리고 최저도 1.1이 되더라. 라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저게 전반적으로 얼만큼 그 교과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가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동덕여대는 뭐 마찬가지로 자율전공학부는 93명, 그다음 인문사회문화학부는 125명, 자연정보융합부는 43명 이렇게 3개의 모집 단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 정시 모집만 선발을 하고요. 특이한 점은 국어와 수학의 우수한 순서로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자, 우수한 순서대로 35%, 25%, 그러니까 합쳐서 60%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 중에 우수한 순서대로 요 세 개의 모집 단위가 모두 정시 모집만 실시하는데, 정시 모집만 실시하는데, 국어와 수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고, 우수한 순서대로 35%, 25%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는 저런 부분이 좀 특징인데 우리 지금 수시 보고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저걸 선발하지 않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모집 단위의 변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영융합학부가 통합이 됐고요. 앙트로프러니십 전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앙트로프러니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영이랑 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뭐 이런 쪽의 그런 경영 쪽인데 단순히 이제 그 경영 쪽이라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정신적인 측면, 특히 뭐 윤리적인 측면에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어떤 창업의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숙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먼저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저 앙트로프러너 전공이라는 것 자체를. 경영융합학부 통합은 경영학, 국제경영학, 경제학을 경영융합부로 묶어가지고 저걸 묶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따로 쪼개지 않고 경영학, 국제경영학, 경제학 들어가면 이제 저거를 전공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저걸
광역 모집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뽑는다. 그래서 모집 단위가 조금 커졌어요. 저 세 개의 모집 단위를 다 합쳐버렸으니까 좀 모집 단위가 커져버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글로벌 마이스 전공이라 그래가지고 글로벌 마이스 전공을 글로벌 마이스 융합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 마이스도 제가 지금 정확히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품 쪽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 지어가지고 가는 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래서 그 마이스 전공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벌 마이스 융합 전공이란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동덕여대가 저런 변화가 좀 있고요. 동덕여대는 논술의 변화가 좀 커요. 논술의 변화가 큰데 논술이 이제 두 개, 이게 각 문항 안에 소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문항 안에 소문항이 있는데 그 소문항이 두 개나 세 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두 개라는 이름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항 수가 줄어든 거죠. 근데 소문항 개수가 축소됐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소문항 개수가 축소가 됐고 인문사회가 논술 글자 수가 200자 정도가 줄었습니다. 200자 정도가 줄었고 자연 논술은 이게 수학의 출제 범위가 축소가 됐어요. 수학 출제 범위가 축소가 된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술 부분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덕여대는 저런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자체가 경영융합학부가 하나 생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이제 바뀐 건데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 논술의 이 여러 가지 측면에 조금 축소가 되는, 그러니까 문항 수도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 수학은 시험 범위 자체가, 출제 범위 자체가 축소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